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지쌤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부족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센이라는 문제집을 풀 때 수능에 나오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센이라는 문제의 유형서는 반드시 점검 차원에서 푸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보통 센을 내신 문제집이라고 많이 하면서 고3이나 수험생들이 잘 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내신 문제집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 놓고 연습과 훈련을 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내신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지 않는 유형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유형을 살펴보고 왜 안 나오는지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센을 다 풀어보았어도 유형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수능에 나오지 않는 유형을 파악하고 조금 더 경향과 트렌드에 맞는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같이 이 시간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A단계는 중요한 개념들이 다 써있죠. 자,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노트 쪽이라고 돼 있어서 써있죠. 그쵸? 중요하니까. 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단계는 이제 5등급 이하라면, 자, 연산이 필요해요. 자, 이제 A단계가 이제 연산을 연습시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개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5등급 이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B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번은 중요합니다. 자, 풀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상 얘기를 먼저 이제 해보고 가자. 이렇게 상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자, 이제 요 43번처럼 최근 기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도 존재를 하지만, 이렇게 지금 55번처럼 이제 내신 고난이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야. 52번처럼 옛날 기출 스타일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이라고 써 있는 문제는 빼고 풉니다. 자, 빼고 푸는 이유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차피 수능 기출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면, 그러니까 수능에서 중요한 문제라면 수능 기출서나 이제 변형 문제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능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쵸,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자 이제 1번 푸시면 되고요. 자, 2번 거듭제곱권의 계산이니까 이제 계산이 익숙한 학생들은 예, 삭제를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유형 3번 마찬가지죠. 그쵸? 예, 거듭제곱권의 계산이 익숙한 학생들은 자, 빼고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자, 이렇게 숫자로 비교하는 것들은 요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소비교는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서 어떤 게 더 큰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숫자에 대한 대소비교는 나오지 않으니까 유형 4번은 예, 삭제를 하고 갑니다. 자, 유형 자 5번도 마찬가지죠. 그쵸? 너무 이게 계산 스타일에 대한 얘기니까 자, 유형 5번 예, 삭제하고요. 자, 유형 6번도 그쵸? 너무 이제 유리수 지수에 대한 계산이니까 자, 빼고 갈게요. 자, 유형 7번은 풀고 갑니다. 유형 7번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유형 7번은 풀고 가고, 자, 유형 8번도 이제 7번이랑 좀 겹치죠. 그쵸? 그래서 유형 8번은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9번하고 자, 유형 10번은 중요합니다. 풀고 갑니다. 풀고 가고, 유형 11번도 예, 곱셈 공식의 변형 중요하니까 풀고 갈게요. 그리고 12번도 곱셈 공식의 변형 풀고, 자, 13번도 예, 풀고 갑니다. 14번, 15번 중요합니다. 풀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유형 16번. 자, 6년, 7년 전만까지, 6년, 7년 전만 해도, 자, 수능에 필수 유형으로 나왔던 유형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용 문제들은 예, 삭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16번 빼고 풀게요. 자, 그리고 C단계도 한꺼번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C단계도 마찬가지 아까 상이랑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 이런 114번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좀 예전 문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예전 스타일이나 내신 스타일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우스 함수는 수능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함수만 그렇게 어렵게 만든 좀 내신 스타일들의 문제들은 좀 섞여 있단 말이야, C단계가. 자, 그래서 C단계는 안 풀고 좀 더 수능 기출서, 좀 더 전문화된 문제집으로 자, 그 수능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그 부분 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A단계는 자, 5등급 이하는 자,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B단계부터 보자. 자, 유형 1, 유형 2, 그쵸? 유형 3, 로그의 정의와 성질들은 중요하니까 한번 훑어보고 갑니다. 자, 풀어보시고, 유형 4번, 유형 5번 마찬가지입니다. 쭉 정리하고 갑니다. 그 유형 6번, 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들도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유형 7번 로고에 대한 증명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예, 삭제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유형 8번 이게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거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그래서 요즘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유형 8번은 빼고 갑니다. 유형 9번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유형 10번, 유형 11번 로고의 성질을 위한 계산들 풀고 갑니다. 유형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유형 13, 14를 보자. 자, 요 상용 로그가 일부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유형 13번이 다 이런 상용 로그의 활용 측면이거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유형 13번 삭제하고요. 자, 유형 14번도 예, 삭제하고 갈게요. 그리고 유형 15번 이렇게 실생활의 활용 부분들은 예전에는 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라지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유형 15번도 자, 빼고 풀겠습니다. 자, 유형 16번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용 로그의 어떤 활용들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이것도 예, 삭제하고 갑니다. 지수 함수 파트 같이 볼게요. 자, 요거 개념은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유형 A 단계는 예, 그쵸? 5등급 이하는 자, 연습을 하고 B단계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B단계부터 보자. 유형 1번, 유형 2번, 그리고 유형 예, 3번 중요하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 4번 지수함수의 어떤 특징들을 자, 익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유형 5번은 이런 대소 비교는 좀 그래프에 대한 어떤 비교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비교는 예, 삭제하고 갈게요. 유형 5번은 예, 삭제합니다. 그리고 유형 6번과 유형 7번 자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 7번 예, 풀어보시고 자 유형 8번 예,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유형 9번은 이런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형 9번은 예, 삭제를 하고 갑니다. 자, 유형 10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유형 11번 필수 유형이니까 예,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형 12번 예전에 조금 나왔는데 이렇게 지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활용한 어떤 지수 방정식 문제들은 또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유형 12번은 예,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유형 13번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미지수가 걸려 있는 것들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형 13번은 삭제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유형 14번은 자, 풀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형 16, 5번 지수부등식의 기본기 예,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형 16번도 치어나는 꼴 푸셔야 되는데 자, 유형 17번 그쵸? 미치의 미지수가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형 17번은 예, 삭제하고 갈게요. 자, 유형 18번은 예,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 19번은 이런 실생활의 활용은 거의 요즘에는 사라지는 분위기니까 요거는 예, 삭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로그 함수 볼게요. 자, 개념은 쭉 읽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A단계에 필요한 학생들은 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자. B단계부터 볼게요. 자, 유형 1번. 이런 처음에 나오는 뭐 정의나 성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쭉 훑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요하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경향을 띠고 있는 부분이죠.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 그래프 유의 점, 예, 푸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역함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유형 5번은 예, 푸셔야 되고요. 자, 유형 6번 이렇게 숫자에 대한 대소 비교는 요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형 6번은 예, 삭제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유형 7번 푸셔야 되고 유형 8번, 유형 9번 로그의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 필수 유형이니까 예,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자 밑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꼴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유형 10번은 예, 삭제를 하고 가고,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형 11번도 예, 삭제를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유형 12번 자 필수 유형이니까 로그 방정식의 필수 유형이니까 푸셔야 되고, 13번도 마찬가지로 풀고 가셔야 됩니다. 됐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14번은 예, 삭제를 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15번은 예, 푸시고요. 자, 16번도 로그 부등식의 기본기죠, 그쵸? 예, 유형 16도 풀고 갑니다. 자, 유형 17번도 풀고요. 유형 18번도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형 19번처럼 밑에 미지수가 걸려 있는 것들은 자,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20번도 자, 풀고요. 자, 유형 21번 예전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요. 그쵸? 이런 실생활의 활용 파트는 예, 삭제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유형 21번 삭제할게요. 삼가함수 파트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개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요거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특수각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쵸?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단계, 자, 5등급 이하는 자, 풀고 넘어옵니다. 자, 개념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B단계부터 볼게요. 자, 유형 1번, 유형 2번. 자, 풀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동경과 그 일반각에 대한 얘기니까 자,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3번. 자, 푸셔야 됩니다. 자, 근데 유형 4번은 자, 요런 부분들은 사실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이게 동경각과 시초선에 대한 일반각에 대한 가장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수능에서. 그러니까 유형 4번은 일단은 빼고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유형 5번 마찬가지죠. 그쵸? 자, 일반 각에 대한 얘기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동경, 시초선, 일반 각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유형 5번은 예,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형 6번은 예,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 7번, 8번 예,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 예, 유형 9번 예, 푸셔야 되고 10번도 풀어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좀 빼고 풉시다. 601번은 자, 요거는 사실 이게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거든. 자, 그러니까 601번은 자,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형 11번 푸시고요. 유형 12번도 풀고 갈게요. 자, 유형 13번 연습하는 거니까 유형 13, 14 다 푸셔야 합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부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푸시면 됩니다. 쭉 읽어 보시고요. 자, B단계부터 볼게. 자, 주기는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유형 1번, 자, 2번 푸셔야 됩니다. 그쵸? 자, 요거는 사실 대소비교는 지수 로그에서는 뺐잖아. 자,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함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풀고 갑니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죠. 그쵸? 예, 푸셔야 되고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니까 유형 4번도 자, 확인하고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 미정계수의 결정들도 중요하죠. 유형 5번도 풀어보시고 유형 6번도 그래프의 특징들이니까 자,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너무 중요하죠.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주기성과 대칭성이니까
자, 대칭성은 반드시 조금 주의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유형 7번 푸셔야 되고요. 자, 유형 8번 절대값도 예, 중요합니다. 자, 유형 8번도 푸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삼각함수들을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이제 확인 측면에서 쭉 풀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 10번 너무 이제 좀 식상한 문제야,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유형 10번은 이제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11번도 푸셔야 되고 12번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13번 치환을 했는데 유리함수 꼴이 나오잖아. 자, 이런 것들은 유리함수는 1학년 수학이니까 유형 13번은 삭제할게요. 자, 유형 14는 중요하니까 예, 푸셔야 되고요. 2차 함수의 치환꼴들은 중요하지. 자, 푸셔야 되고, 자, 그리고 유형 15번도 삼각 방정식의 기본이니까 예,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유형 16번도 푸셔야 되고요. 유형 17번 그래프의 존재 이유죠. 그쵸? 교점으로 실근을 잡겠다라는 거니까 유형 17번 많이 중요하죠. 예, 푸셔야 됩니다. 자, 18번, 19번 다 푸셔야 되고요. 그래프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리고 20번도 예,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도 뭐 2차 방정식에 대한 삼각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활용한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 중요하니까 예, 풀고 오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같이 볼게요. 자, 공식들 중요하니까 다 외워 주셔야 되고, 자, 여기 헤론의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내신에서만 내는 거지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쭉 보면서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B단계부터. 자, 사인 법칙 1번 자, 푸셔야 되고, 자, 2번 외접원이 나왔을 때 이제 사인 법칙의 활용이니까 유형 2번도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사인 법칙의 활용들이니까 유형 3번도 자, 풀고 오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유형 4번도 자, 풀고 유형 5번도 예, 푸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 마찬가지예요.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이니까 자, 6번, 7번 다 푸시고, 자, 그리고 유형 8번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항상 같이 이용이 되는 문제로 수능에는 출제가 되니까 자, 여기도 연습을 다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의 활용 마찬가지죠. 사실 이렇게 활용으로 나오진 않아, 시험에. 자, 그냥 그래프나 아니면은 도형으로만 나오지만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각형의 넓이 푸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유형 13번 그쵸? 요건 이제 풀어야 되고, 유형 13번 헤론의 공식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예, 삭제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이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얘기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유형 14번도 풀고 갈게요. 자, 그리고 평행 사변의 넓이도 이게 삼각형의 넓이의 활용이니까 자, 풀고 가는데, 자, 요 대각선을 이용하는 것들은 그쵸, 그냥 활용의 측면이니까 요 유형 16번은 예, 삭제를 하고 예, 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개념들 쭉 익혀 보시고요. 그쵸? 그리고 수열의 합도 중요하지. 쭉 등비 수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A단계는 5등급 이하는 이제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보자. 1번 당연히 풀어야겠지. 자, 1번 푸시고, 그리고 유형 2번도 풀고 오면 됩니다. 자, 유형 3번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푸시면 되고요. 유형 4번, 유형 5번 다 중요합니다. 자, 다 풀고 연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자, 특징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니까 자,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 합도 많이 중요하죠. 쭉 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등차 중앙을 이용한 어떤 등차 수열의 합골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유형 8번도 자, 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9번 연장선에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 자, 8번, 9번, 예, 10번 자,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머지 정리 비슷한 어떤 부분들은 뺄게요. 요거는 유형 11번은 빼고, 그쵸? 그리고 유형 12번은 등차 중앙의 연장에 있으니까 요거는 예, 풀고 갈게요.
자, 그리고 자, 요거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화의 관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함수적인 측면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또 중요합니다. 유형 13번. 자, 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 들어가자. 14번, 15번 풀어야겠지. 그리고 자, 16번, 17번 마찬가지로 예, 푸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등비 중앙 중요하니까 예, 풀고 오셔야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자, 등비 수열, 등비 중앙을 활용한 연장선에 있는 문제들 유형 19번도 예,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등비 수열의 활용은 어떤 도형에 대한 활용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자들은 자, 이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들이 아니면 자, 요것들은 그냥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20번은 예, 삭제할게요. 자,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푸셔야 되고, 그리고 22번도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여기는 그냥 아예 삭제를 하자. 이제 활용 부분들은 이제 거의 요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은 자, 삭제를 하고 갑니다. 됐지?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자,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리합계는 그치 내신에서만 좋아하는 거고 수능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있었지 정말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나오니까 원리합계는 예, 삭제를 자, 하고 갑니다. 수열의 합 같이 볼게요. 자, 요거 쭉 읽어보시고 자, A단계는 필요한 학생들은 푸시면 됩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보자. 1번 푸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2번 예,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들 기본기인데 어쨌든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유형 3번하고 유형 4번도 예, 풀고 가셔야 되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 회합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유형 5번 예, 푸셔야 되고 자, 그리고 유형 6번 시그마의 어떤 특징들을 잘 확인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확인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7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시그마로 써내려가는 훈련들도 굉장히 필요하죠. 유형 7번도 예,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가 이제 수열의 합이다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기출에서 많이 나온 부분들이니까 유형 8번도 예, 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형 9번, 유형 10번도 자, 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거되는 꼴의 어떤 형태인 자, 부음문수꼴 유형 11번 예, 푸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리화하는 꼴 유형 12번도 예, 풀고 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유형 13번처럼 군수열에 대한 얘기들은 그쵸 출제 범위가 거의 아니라고 봐도 되지. 물론 뭐 내도 할 말은 없기는 하지만 그냥 너무 전형적인 군수열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 유형 13번은 예, 삭제를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그쵸 유형 14번도 그쵸 묶어서 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자, 이제 삭제를 하고 갑니다. 그쵸 유형 14번도 삭제를 하고요. 자, C단계는 자, 이제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단계부터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알아야죠. 1번, 유형 1번 풀어야 되고, 그리고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형 2번도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유형 3번부터는 사실 이제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알았으면 나머지는 좀 뭘 외워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긴데 그래도 3번하고 4번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어떤 변형꼴 그리고 등비 수열의 변형꼴 요 정도는 좀 그래도 알고 갔으면 좋겠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유형 3번하고 4번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유형 5번은 자, 이제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넣어서 알 수 있는 수열에 대한 얘기들은 자, 이제 이런 주기에 대한 얘기들은 중요하죠. 유형 6번은 예, 푸셔야 되고 유형 7번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자, 유형 7번도 자,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도형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제할게요. 유형 8번 삭제하고 실생 활용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신에서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유형 9번도 예, 삭제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유형 10번 수학적 기납법.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사실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빈칸 넣기로밖에 만들 수가 없기는 한데 예전에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문제를 냈죠. 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풀이 방법들이 이제 파헤쳐져 가지고 요즘엔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알고는 갑시다. 그쵸? 그래서 유형 10번 정도는 이제 풀어 보시고 자, 그리고 유형 11번 정도만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유형 11번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응용이나 이제 활용에 대한 어떤 배수의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삭제를 하고 갑시다. 유형 16, 12번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부등식에 대한 증명도 마찬가지야. 유형 13번도 일단은 삭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